고령화 시대라는 말이 익숙해지면서 또 하나 익숙해지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네. 척추 질환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7명 중 1명 이상이 매년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게 사느라 맨날 웅크리고 또 구부리고 살다가 허리를 쫙 펴려고 하면 허리는 아이고야, 또 이러죠? 안 네. 펴지고요. 네, 통증 때문에 뼈 아픈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척추 질환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분은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경규 진료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척추는요, 몸의 균형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요, 몸의 다양한 움직임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 척추를 우리 몸의 대들보라고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다양한 움직임이나 일상적인 자세가 실제로 우리 척추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다양한 자세가 척추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허리에 걸리는 압력은 누워있을 때 가장 적게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워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것이 조금 더 걸리며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것이 허리에 걸리는 부담이 30% 정도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허리를 숙여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최대 5배까지도 허리에 디스크에 걸린 압력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반대로 허리에 등받이를 이용해서 허리의 압력을 줄여주거나 복압을 증가시켜서 배에 힘을 많이 주어서 허리에 디스크의 압력을 감소시켜주면 최대 30에서 50%까지도 허리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집트 왕조가 피라미드를 건설할 당시에 네. 이미 목배의 염좌나 골절에 대한 적힌 문서가 있었고요. 비슷한 시기 힌두교도들도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역사 속에서도 이 문제가 됐던 척추 질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문제적인 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척추 질환의 문제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선택, 척추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OX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꽉 조인 넥타이가 척추 질환을 만든다. OX 어떻습니까? O입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주로 꽉 매는 넥타이는 목의 근육을 과도하게 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목에 걸리는 근육의 부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목의 디스크에 더 추가해서 하중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에 무거운 물건을 매일 걸고 다닌다거나 이러한 것들도 목 디스크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우리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핸드폰을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무겁지 않은 물건이지만 매일 일정 부분의 부하가 목에 걸린다면 목에서는 충분히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높은 베개는 척추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무조건 낮은 베개가 좋다.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네. 옛말에도 높은 베개를 베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을 만큼 예전부터 높은 베개를 베는 것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높은 베개를 베게 되면 아무래도 목이 앞으로 굽어지는 일자목의 형태로 목에 변형이 생기면서 이러한 일자목은 뒷목의 과도한 긴장 및 근육의 과도한 긴장으로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경부통을 유발할 수 있으면 앞으로 많이 숙여진 척추로 인하여 기도가 좁아져 코골이가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두통을 유발할 수까지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베개를 베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무조건 낮은 베개가 좋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너무 낮은 베개는 목에 과도한 후만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목에 또 다른 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바로 누워 자는 사람에 있어서는 6에서 8cm 정도 되는 베개를 목에 받치는 것이 좋고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에 있어서는 목이랑 등이랑 일자가 될 수 있게 10에서 15cm 정도 되는 베개를 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통증이 멈출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OX 정답은요? X입니다. 네. 급성기 통증이 있을 경우 허리 통증 자체는 가만히 누워 있으면 허리 디스크 및 허리의 근육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통증 경감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허리가 아프다고 지속적으로 계속 누워서 침상 안정을 취할 경우 허리 근육이 점점 더 약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허리랑 뼈가 더 약해져서 추후에 더
지속적으로 오래 남는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기 통증이 지나가고 나면 빨리 보행이나 움직임을 시작해서 허리의 근육의 약화를 막아주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상체의 체중을 버티고 하체와 연결을 해주는 이 척추. 척추를 다치면 직립보행을 할 수가 없죠. 네. 척추를 우리 몸을 받쳐주는 단단한 뼈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히 척추뼈라고 생각하는 건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인대, 그리고 척추와 척추가 만나는 관절,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황색인대, 그리고 안쪽에 있는 신경관, 그리고 주변의 근육까지 다양한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목에 7개, 등에 12개, 허리에 5개 및 엉치 및 꼬리뼈는 각각 하나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관절이 없는 이런 뼈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뼈하고 뼈 사이의 디스크들이 저희 몸의 가장 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디스크는 수분을 포함하는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이 수액 부분과 네. 이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타이어 같은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디스크들이 시행하는 일은 우리 몸의 체중을 지지하고 허리 및 목으로 받는 충격을 흡수해주며 허리의 관절의 움직임을 제공해주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정상적인 허리 디스크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퇴행성 변화가 와서 가운데 수액 부분이 까맣게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디스크가 보호하고자 하는 구조물이 이러한 척추관이라는 건데요. 척추관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주변의 구조물들을 모두 통틀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척추관의 구성은 앞쪽에 디스크 및 척추뼈, 뒤쪽에 있는 척추 후관절, 그리고 후관절 앞쪽에 있는 황색인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관절이 망가지는 경우 나중에 뒤에 나오는 척추전방 전이증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던 척추관 안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척추신경인데요. 척추신경은 머리부터 해가지고 꼬리까지 쭉 연결되는 신경입니다. 여기서 허리에 여기 정도까지는 이제 중추신경으로 모여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여기 밑으로는 말초신경으로 모여서 내려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목 및 등은 척추관이 좁기 때문에 작은 병변에 있어서도 커다란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허리는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마비 같은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좀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길게 내려가는 요게 척추신경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중심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가운데 동그란 거 안쪽에 까맣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양쪽으로 분지되는 가지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면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굵은 중심신경이 있으면서 양쪽으로 작은 가지신경이 나오고, 이렇게 가지신경들은 신경 안쪽, 바깥쪽 모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척수가 보일 수 있나요? 여기서? 척수라고 불리는 것은 요거보다 조금 더 상부인 등이나 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부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척수를 감싸고 있는 이 척추뼈가 있는 건 척수가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척수가 손상되면 다리뿐만 아니라 사지 마비까지 올 수 있다면서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척수신경은 머리에서부터 목 등을 거쳐 다리까지 내려가는데요. 신경 다발은 모여서 내려가기 때문에 경추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신경 다발의 손상을 받을 경우에는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및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모두에 마비가 와서 사지마비가 생길 수 있으며, 등에서 병변이 생길 경우 팔 쪽에는 증상이 크게 없을 수 있지만 네. 다리 쪽 및 소대변 방광의 장애, 그리고 감각기 등 저하 보행장애 등의 다양한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통해서 문명을 꽃피웠지만은 직립보행 때문에 꽃구경 한번 쉽게 가지 못하는 허리 통증이라는 것을 안게 됐습니다. 네. 자, 연령대별로 다양한 척추 질환들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10대부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서서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서서 생활하는 순간부터 디스크가 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대에 있어서는 아직은 건강하고 주변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변화보다는 자세랑 습관에 관련된 척추 측만증이 가장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0대를 넘어서 40대까지는 퇴행성 디스크 및 퇴행성 디스크가 더 진행한 목, 허리 등 디스크가 주로 발견되는 증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보다 더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는 50대에 있어서는 척추관 협착증이나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병들이 주로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는 병변이 되겠고요. 70세가 넘으신 환자분들은 골다공증에 동반된 압박골절이 병원을 가장 많이 찾으시는 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0대부터 7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대에서 척추 질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척추 질환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흔히 접하는 척추 생기는 병들을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우선 가장 초기에 발병할 수 있는 병이 퇴행성 디스크인데요. 디스크의 과도한 부하로 인한 디스크 약간 이야기들은 허리에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소실하면서 섬유륜이 찢어짐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 편에 보이는 것이 비교적 건강한 디스크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디스크는 이렇게 뒤쪽에 하얗게 찢어진 부분 및 색깔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까맣게 보이는 이런 퇴행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단면으로 잘라보았을 때도 건강한 디스크는 안쪽 여기 하얀색 부분을 보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까만 부분은 이제 디스크에 수분이 빠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병변이며 이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디스크에 약간만 섬유륜 부분이 찢어지는 병변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퇴행성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은 다리 증상이 없는 요통인데요. 환자분이 많이 오셔서 호소하신 얘기는 허리를 숙여서 머리를 감기가 너무 불편하다. 한자세로 너무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다. 앉아있다 허리를 펴려고 하면 허리가 뜨끔한 증상이 있어서 움직임이 너무 제한된다 등의 증상으로 보통을 내원을 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가 이러한 퇴행성 디스크가 조금 더 바깥쪽에 외압을 더 많이 받으면 안쪽에서 버티고 있던 수액들이 얇아진 섬유륜을 뚫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추간판 탈출증,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디스크라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디스크의 경계라고 하면 이 바깥쪽으로 뒤쪽으로 신경이 내려가는 길 쪽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로 신경을 압박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단면으로 잘라봐도 신경의 좌우 위치가 차이 날 만큼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이제, 나는 디스크인데 허리가 아프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디스크는 사실 허리가 아픈 병이라기보다는 엉치랑 다리가 더 불편하게 되는 병입니다. 네.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방사통이 더 주된 증상이 될 것 같고요. 신경 디스크가 터진 위치가 아까 이렇게 안쪽에 디스크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신경관이 지나가는 길 바깥쪽에 터진 디스크도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에서 많이 확인되어 있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인데요. 과도한 관절 및 디스크의 부하로 척추관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 중에 황색인대 및 관절의 비후로 인하여 척추관이 안쪽으로 좁아지는 증상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것은 MRI를 찍어서 이렇게 신경이 좁아져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 자체가 잘 안 보이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의 또 하나의 질병의 종류인데요. 태어날 때 환자분들이 허리에 생기는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무릎을 많이 쓰면 무릎에 관절염이 와서 인공관절을 하듯이 허리에도 관절을 많이 쓰면 이제 관절이 따라서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척추뼈의 끝이 잘 정렬이 맞으면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어긋나는 관절이 약해지는 벌어지는 이런 질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는 다른 뼈와 다르게 팔 같은 경우에는 뼈가 부러지면 두동각이 나는데 척추뼈는 주변에 연결된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두동각이 난다기보다는 내려앉으면서 주로 골절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내려앉는 골절은 대부분 골다공증이 있는 퇴행성 변화 및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전형적으로 오시는 양상은 가만히 누워있으면 허리 통증은 전혀 없는데 누워서 일어난다거나 누워서 옆으로 자세를 바꾸려고 할 때 극심한 요통 및 옆구리 통증을 등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경우 열의 9은 이러한 골절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것이 골다공증과 연관이 있나요?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말이 뼈에 구멍이 난 병이라는 말인데요. 네. 뼈가 원래 이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 한쪽에 뼈가 약해지면서 구멍이 뻐끔뻐끔하게 든 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뼈가 약하기 때문에 더 잘 부러지는 거고요. 이런 골다공증들이 저희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요구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특히나 갱년기가 지난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이 많이 찾아올 텐데요. 네. 골다공증이 이런 질환의 원인이 되거나 치료를 힘들게 하는 복병이 되기도 하겠죠. 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듯이 골다공증 자체는 뼈가 약해지는 질병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사실 골다공증 자체가 증상을 일으키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에는 대퇴골이라든지 허리, 이런 팔 등의 심한 골절이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허리에 있어서도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인공관절을 넣거나 나사못을 고정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나사못이 빠지거나 인공관절뼈가 제자리 위치에서 골류압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골다공증 환자에서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골다공증이 아주 중요하군요. 네네. 건강검진을 통해서 항상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경우에요. 오히려 바른 자세로 주무실 때 더 통증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바른 자세로 자는 것보다 새우잠을 자는 게 조금 더 편한 느낌이 들거든요. 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수면 자세가 따로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또 온돌이나 침대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세가 될까요? 병원에 있다 보면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환자분은 대부분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오거나 이렇게 스트레치 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환자분들은 전부 다 한결같은 자세를 취하고 오십니다. 아까 아나운서분이 얘기하셨듯이 새우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옆으로 돌아서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이런 자세로 내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자세가 당장의 통증 조절에는 조금 좋은 편이나 궁극적으로 허리 근육이나 허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자세이기 때문에 통증 조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원래 일반적으로 알려진 좋은 자세라고 알고 있는 바로 누워서 무릎 밑에 베개를 받치거나 옆으로 누워 잘 경우 무릎과 무릎 사이에 베개를 공구고 자는 이러한 자세가 훨씬 수면 건강에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랑 온도를 굳이 비교하자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너무 푹신하지 않은 적당한 쿠션감이 있는 침대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온돌은 허리에 부담을 전혀 흡수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허리에 과도한 후만을 유지하게 되어서 허리 근육의 과도한 긴장으로서 요통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푹신푹신한 침대는 허리의 구조물에 지지를 전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기간을 사용하게 되면 매트리스가 많이 꺼져서 균일한 부하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허리 통증을 더 악화시켜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무래도 바닥이 딱딱한 온돌 침대나 이렇게 돌 침대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네. 그런 걸 사용하시더라도 바닥에는 어느 정도 쿠션감 있는 매트를 깔고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